전혀 다른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당의 20대 국회 최연소 당선자인 비례대표 김수민 의원이 지난 4.13 총선 과정에서 억대의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로 현재 검찰에 고발된 상태입니다. 이 사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김 의원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세간에 알려지게 됐는데요. 중앙선관위가 당 사무총장 등과 함께 당 사무총장 등이 연루된 회계 부정 사건으로 검찰에 고발한 것이기 때문에 정치권 안팎에 큰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국민의당 문제를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마이뉴스 정치팀 최지용 기자를 전화로 연결합니다. 최 기자 나와 계신가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국민의당의 20대 국회 최연소 당선인이죠. 비례대표 김수민 의원이 현재 검찰 조사를 받게 된 걸로 보이는데요. 이 사건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점이 어떻게 발견된 것인지 우선 정리를 좀 부탁드릴게요. 예, 김수민 의원은 저희 국민의당 영입되기 전에 이제 네. 청명여대에서 디자인 동아리 이제 브랜드 호텔을 이제 벤처기업으로 키운 경력이 있습니다. 이걸 인정받아서 이제 국민의당 비례대표 후보가 됐는데요. 네. 당의 홍보위원장도 같이 맡았습니다. 네. 선거 과정에서 모든 홍보를 책임지게 됐던 건데 그 과정에서 브랜드 호텔에다가 이 홍보 업무를 맡겼습니다. 네. 그랬는데 이제 브랜드 호텔과 국민의당이 계약을 맺지 않고 네. 선거 공보 제작 업체 또는 또 TV 광고 대행 업체와 이제 국민의당이 계약을 맺고 네. 거기에 돈을 지급한 상태에서 그 대행 업체들이 브랜드 호텔에다가 돈을 준 과정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리베이트라고 이제 선관위와 검찰은 보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여기에 비컴이라는 선거 공보 업체에는 약 20억, 네. 광고 대행 업체인 세미콜론이라는 곳에는 약 6억 원 정도가 갔는데 네. 그 중에 2억 3천만 원 정도가 브랜드 호텔로 유입된 정황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 돈이 이제 김수민 의원 등의 정치자금 수수로 이어졌다라는 게 이제 선관위가 보고 있는 혐의점입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정리해 주신 대로 김수민 의원뿐만 아니라 당의 그 최고위직이라고 할 수 있는 당 사무총장인 박선숙 비례대표 국회의원, 그리고 네, 왕주현 당 사무부총장 등이 연루된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혐의 사실이 어떻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까? 예, 박선숙 의원 같은 경우는 선거 당시에 사무총장으로서 회계 담당자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회계 총괄 담당자였기 때문에 네. 이런 그 리베이트 과정에서 사전 인지와 지시를 내렸다라는 혐의를 받고 있고요. 네. 이와 더불어서 허위로 작성된 계약서를 가지고 이제 선거가 끝나면 선거 보조금을 이제 신청하게 돼 있습니다. 네. 국가에. 예. 그 허위로 작성한 혐의 이 두 가지를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왕주현 사무부총장 역시 박선수 의원과 같이 이런 걸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공모해서 허위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허위로 계약서를 작성한 내용을 토대로 2억 3천만 원에 해당하는 네네. 정치자금이 유입됐다. 이렇게 그 중앙선관위 검찰 보고 있다는 것인데요. 관련해서 오늘 아침 최고위원회가 열렸는데 네. 안철수 대표 등 어떤 입장을 좀 밝히고 있습니까? 안철수 대표는 오늘 사실 여부와는 관계없이 국민께 걱정을 끼쳐 송구하다라는 사과의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후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서 당원 당규에 따라 조치를 취하겠다라는 좀 원칙적인 입장을 밝혔고요. 전날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고받았다라는 태도에서는 조금 이 고개를 숙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박지원 원내대표도 이거에 대해 한마디를 했는데요. 약간 뉘앙스가 다릅니다. 박지원 대표는 이런 일이 생긴 거에 대해서는 유감이지만 검찰 수사가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아무래도 이제 검찰과 악연이 있는 박지원 의원이다 보니까 검찰 수사가 정치적 공세로 되는 것에 좀 경계를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 안철수 대표의 경우에는 전날과 잠옷 다른 분위기가 좀 읽혀지기도 하는데요. 당 내부의 자체 그 조사단, 진상조사단을 구성했다고요? 예, 이상돈 최고위원을 TF 단장으로 해서 이 관련한 사실관계를 조사하기 위해서 오늘 방금 이제 TF를 구성을 했다고 하고요. 이 TF의 조사 범위 등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확실하게 나오진 않고 있지만 이 사실관계 여부뿐만 아니라 이것이 이제 선관위에 고발이 되고 선관위에 제보가 되고 고발되는 과정까지도 좀 내부적으로 조사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아, 그렇군요. 이 당 차원의 내부에서 이 사건이 어떻게 된 건지를 알아보는 것을 넘어서 선관위에 고발된 경위, 그리고 네네, 또 선관위 그렇습니다. 내부에서 조사한 내용, 그리고 또 검찰이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수사하는지까지도 당 내부에서 좀 들여다보겠다. 전방위적으로 당이 좀 살펴보겠다. 이런 이제 주장으로 들리는데요. 지금 그 검찰 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고발한 대상자는 지금 3명의 여성 의원들인 거죠. 저 2명의 여성 의원과 왕주현 당 네, 사무부총장인 그렇습니다. 건데 네. 그 밖에 어떤 사람들이 좀 수사선상에 오르고 있습니까? 당에서는 이 세 사람이 되어 있고요. 네. 공통적으로 이 세 사람은 이제 안철수 의원의 측근으로 불립니다. 뭐 아, 박선수 의원이야 상당히 많이 알려져 있고요. 네. 근데 김수민 의원 같은 경우는 안철수 대표가 이제 영입한 인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안철수 의원 측근으로 불리고 왕주현 당 사무부총장이 좀 잘 안 알려져 있는 사람인데요. 네네. 이분도 과거에 이제 안철수 의원이 처음 창당을 시도했을 때 대전 지역에서 같이 활동했던 인물이고 네. 이번에 과거에 이제 새정치연합하고 통합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안철수 대표가 그 과정에서 좀 거리를 두고 있다가 음흠. 다시 이 창당 과정에 탈당을 하거나 창당 과정에 다시 결합한 인물입니다. 당에서는 현재까지 이 3명인데 네. 이후에 이제 검찰 수사가 이 확대 진행이 되면서 이 자금의 용처나 과정 이 계약서 작성 과정 등에 이제 좀 관련된 인물들이 네. 좀 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고요. 네. 이와 함께 김수민 의원이 대표로 있었던 브랜드 호텔이라는 업체가 이제 숙명여대에서 출발했는데 예. 그 숙명여대의 교수 또 예. 한 분, 그러니까 예. 지도교수죠. 예. 지도교수 한 명도 지금 수사선상에 올라 있는 것으로 김 의원의 보입니다. 지도교수인가요? 예, 김 의원이 학생 시절에 이제 예. 그 디자인 동아리를 운영하면서 네. 이제 지도교수,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실제로적으로 이 브랜드 호텔을 이 학생들이 이제 만들어갈 수 있게끔 도와준 역할인데 이분이 이 계약 관계에서 뭔가 관여를 했다라는 게 검찰이 지금 포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자금이 이 숙명여대 지도교수, 김 의원의 지도교수로 알려진 이 교수에게도 이 자금의 일부가 흘러갔다. 검찰은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까? 그래서 출국 금지한 겁니까? 예, 정확하게 어떤 혐의를 적용하고 있는지는 확실히 파악은 안 되는데요. 네. 어쨌든 밀접하게 이 김수미 의원과 브랜드 호텔이라는 업체와 이 교수가 관련이 돼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일각에서는 이 교수가 네. 이제 김영환 당시 인재영입위원장 네. 그 선거 당시에 예. 그 관계가 있어서 김수민 의원을 당에 추천한 인물로 지금 네. 이야기가 나오고 그렇죠. 있는데요. 그런 과정을 봤을 때 밀접하게 좀 관련이 있지 않겠냐라는 정도의 선에서 일단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박선숙 의원의 경우에는 선관위를 대상으로 명예훼손 소송을 준비 중인 걸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실제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까? 아직까지 그렇지는 않고요. 네. 박 의원이 이제 선관위 쪽에 이제 허위 사실이 있을 경우 명예소송을 하겠다라는 의사는 전했던 걸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네. 다만 이제 당 차원에서 이거를 이제 TF를 구성해서 네. 조사를 하고 대처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박선숙 의원이 개별적으로 소송을 한다기보다는 네. 당 차원에서 이 명예훼손 소송까지 할 것이냐를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언론이 지적한 바에 따르면 그 김수민 의원이 운영한 브랜드 업체, 이 브랜드 호텔이라는 그 회사가 뭐 대학 동아리 수준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요. 네네. 최지용 기자가 실제 취재해본 결과 그 회사의 수준은 좀 어떤 걸로 확인이 됐습니까? 예, 제가 이 부분을 조금 어제 하루 종일 좀 정밀하게 취재를 했는데요. 네. 등기부상 이 브랜드 호텔이라는 업체는 2012년 6월에 창업이 됐습니다. 네. 실제로 동아리였고요. 그 전에는요. 실제로 숙명여대 안에 있는 디자인 동아리였는데, 네. 이 동아리에서 여러 공모전에 이제 출품을 하게 됩니다. 네. 기업들이 하고 있는 디자인 공모전 같은데. 네. 그런 데서 이제 되게 우수한 성적을 거두면서 인정을 받게 돼요. 그래서 네. 실적이 쌓이면서 벤처기업을 정식 창업을 하게 됐습니다. 네. 지금 현재는 숙명여대 창업보육센터 안에 아직까지 자리를 잡고 있고요. 네. 하지만 이거를 단순 동아리 수준이다라고 보기에는 약간 좀 무리한 시선이 있다고 보고요. 네. 뭐 허니버터칩을 이 포장지를 디자인한 것으로 유명한데요. 그것뿐만 네. 아니라 이제 파스테르 우유나 베지바, 뭐 이마트의 뭐 노브랜드라는 이 PB 상품 디자인에도 참여를 했고, 네. 디자인 업체로서는 뭐 사실 디자인 업체라는 게 어느 디자인 업체도 이렇게 큰 규모, 대규모, 그러니까 뭐 제일기계나 이런 대규모 그런 광고 회사를 제외하고는 네. 상당히 소규모로 운영이 됩니다. 그런 거에 비춰봤을 때 그렇게
실적이 없는 업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김수민 의원이 비례대표 후보가 되면서 대표이사에서 퇴임을 했고요. 네. 같은 학교 출신의 2명의 여성이 대표이사와 사내이사를 맡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분들이 김 의원의 후배 되는 격입니까? 동기 내지 후배일 것 같습니다. 나이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나이가 거의 얼추 비슷한 연령대여서요. 동년배의 사람들이 네네, 있다는 그렇습니다. 거죠. 예. 원래 이제 김수민 의원이 퇴임하기 전에도 네. 같이 이제 대표이사 등기이사로 되어 있었고요. 네. 김수민 의원이 이제 대표이사였다가 네. 퇴임을 하면서 네. 사내이사로 있던 여성 중에 한 분이 이제 대표이사로 올라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네. 김수민 의원의 경우에는 충청북도 청주의 그 김현배 네네. 전 신한국당 의원의 딸로 알려져 있는데요. 지금 뭐 새누리당 도당 부위원장인가요? 이거 맡고 있는 걸로 전해지고 있는데 실제 그 뭐 부녀 정치인으로도 화제를 불러 모은 바 있습니다. 김수민 의원의 경우 예컨대 이번 고발 내용이 사실로 확인이 된다면 이후에 어떻게 될 걸로 전망하십니까? 예, 뭐 아직까지 뭐 혐의가 사실로 이렇게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예측하기가 좀 이르긴 한데요. 네. 어쨌든 뭐 30대 최연소 당선자로 이제 막 정치 활동을 시작했는데 이런 네. 리베이트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상당한 정치적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을 걸로 보이고요. 네. 국민의당은 검찰의 기소만으로 이제 당원권을 정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원상에. 네. 근데 김수민 의원이 뭐 당직을 맡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당원권 정지가 실제적으로 어떤 징계 효과를 발휘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그런 정치적 타격을 입었을 경우에 이제 비례대표직 유지가 가능하겠느냐 라는 문제가 좀 불거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례대표의 경우는 당에서 제명을 하게 되면 의원직이 유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탈당을 하거나 스스로 사퇴를 해야지 되는 상황이 되는데요. 아직까지는 뭐 혐의 사실이 확인된 것은 아니라서 성급하게 판단하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문제는 이 그 홍보 회사에 그 국민의당이라는 공당이 일감 몰아주기를 했다는 점인데요.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20억 원이 넘는, 그러니까 한 30억이 넘는 정도의 금액인데 이렇게 큰 홍보 예산을 무엇보다 국민의당 내부에는 관록 있는 정치인들이 굉장히 많은데 선거법, 정치자금법 검토하지 않았을 리 없는데 어떻게 이런 회계부정 사건이 벌어질 수 있었던 것인가 의아해하는 시선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점은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예, 그 부분도 아직까지 그 회계 부정, 그 허위 계약에 따른 허위 부정이나 단정지어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 혐의를 받고는 있지만요. 네. 어저께 국민의당의 설명, 이용주 그 법률위원장이 설명을 했는데요. 네. 실제로 계약 관계에서는 법적 문제가 없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브랜드 호텔이 이 대행 업체와 정상적인 계약을 맺고 브랜드 호텔이 이 현수막 시안이라든가 문구라든가 TV 광고 컨셉이라든가 이런 기획 업무를 실제로 수행을 하고 네. 그 업체들에게서 이제 대가를 받은 거라는 게 이제 국민의당의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이 브랜드 호텔에 받은 그 돈이 김수민 의원에게 또는 당에게 전달이 됐느냐, 이 용처에 따라서 이 문제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그 계약 관계 문제는 법률을 편법으로서 좀 법률을 피했다고 볼 수 있고요. 이거 법적 쟁점이 되는 부분인데 만약에 그 돈이 당으로 또는 김수민 의원에게 유입이 됐다고 한다면 이것은 리베이트 사건으로 봐도 무방한 정도의 증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검찰의 수사도 그 계약 관계나 이런 것들은 대부분 이제 규명이 된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 브랜드 호텔로 들어간 자금이 어디에 사용되느냐 이게 앞으로 수사의 핵심 사안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검찰 수사가 어떤 방향으로 진행이 되는지 저희들도 좀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당 일각에서는 이번 사건을 이렇게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안철수계 그리고 옛 더불어민주당계, 옛 민주계 간의 알력 갈등으로 빚어진 거다. 이런 그 정치권 안에 시각도 있던데요. 실제 그런 요소가 좀 있는 걸로 보입니까? 어떻게 보입니까? 예, 이번 사건 관련해서 각종 설이 많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네, 정치권 안에. 예. 네, 리베이트를 이런 식으로 업체를 끼고 받는 게 관행이다. 과거에 이제 이석기 의원 그 통합진보당 사태 때 그렇죠. CMP라는 업체 사례도 있었던 것처럼 이런 것들이 관행적인 거다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그 구민주계, 그러니까 과거 민주당 계열에 있던 당직자들이 이 당에 유입되면서 그런 관행들이 계속 반복된 거다라는 설도 있고요. 박 의원과 김 의원, 또 왕 사무부총장 모두가 다 안철수 의원의 측근이다 보니까 당내 어떤 세력 간의 충돌로 인해서 어느 한쪽이 이
안철수 의원 쪽 세력을 음해하기 위해서 벌인 일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실제로 박 의원 쪽에서는 이 사건이 당 인사에 불만을 품은 당직자가 선관위 투서를 넣어서 발생한 일로 인식을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사건의 진실 여부를 떠나서 어쨌든 당내 어떤 이런 긴장 관계가 존재한다는 거는 드러났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문제는 진실이 무엇인가 하는 점인데요. 네, 어쨌거나 그렇습니다. 이번 사건의 이제 실체를 밝히기 위해서는 박선숙 당 사무총장 그리고 또 김 의원, 김수민 의원에 대한 검찰 조사가 불가피할 걸로 보이는데 소환 조사도 진행될까요? 언제쯤 될까요? 예, 소환 조사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데 네. 아직까지 검찰이 정확한 수사 일정은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제 6군데 업체에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이 들어간 것처럼 네. 수사에는 상당한 속도를 내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일각에서는 이제 다음 주 정도면 소환 조사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검찰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 사건 파장이 굉장히 클 걸로 보이는데 앞서 말씀하신 대로 박선숙 의원, 박선숙 당 사무총장의 경우에는 이번 사건 해프닝에 불과하다 이렇게 치부하는 분위기인데 그렇게 끝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하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박 의원 쪽에서는 그렇게 되길 바라겠지만 희망하는 거다라는 거죠. 네. 검찰에서는 어떻게든 증거를 잡아서 기소를 하려고 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선관위가 구체적인 혐의 사실까지 공개하면서 검찰 고발 사실을 알리는 것도 좀 이례적인 일이고요. 네. 검찰이 또 이게 신속하게 수사에 들어갔다는 건 또 어느 정도의 증거 자료를 가지고 있다라고 또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만약에 박선숙 의원의 바람처럼 이게 해프닝이 끝난다면 선관위나 검찰이 오히려 큰 역풍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에서도 이 부분을 기소를 하기 위해서 아마 최선을 다할 것으로 보고요. 수사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어쨌거나 지금 국민의당의 경우에는 박준영 의원의 공천 헌금 사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잇따라 네, 터진 이번 회계부정 의혹 사건까지 계속 터지면서 당내 상당히 큰 내홍을 겪을 수밖에 없게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안철수 대표가 그동안 줄곧 강조했던 이른바 새정치 노선, 부패 없는 정치 이런 새정치 노선에 상당히 큰 타격을 입게 되는 거 아니냐. 앞서 지적해 주신 대로 세 분 모두 안철수 대표의 측근들로 알려졌기 때문에 이 노선이 상당히 큰 타격을 받게 될 거다. 이런 전망도 있습니다. 그 점은 좀 정치권 안에서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이게 사실 여부를 떠나서 안철수 대표와 국민의당에는 상당한 타격이 될 것은 어쩔 수 없는 일로 보고 있습니다. 총선 이후에 사실 국민의당과 안철수 대표의 지지율이 계속 하락세에 있던 상황이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악재를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서 안 대표와 국민의당의 좀 전망이 엇갈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이제 김수민 의원이라는 리베이트라는 이런 게 이제 법적으로 가서 사실이 아니더라도 밝혀지는 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거든요. 사실이 아니더라고 하더라도요. 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어쩔 수 없이 계속되는 이 검찰의 수사 발표, 또 이제 기소 여부, 그리고 재판 과정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면은 안 대표와 국민의당으로서는 상당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박지원 원내대표의 경우에는 당의 운명을 네, 검찰에 그렇습니다. 맡기지 않겠다 이런 말을 했는데요. 그 정도로 국민의당 내부가 이 문제로 굉장히 예민해져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당 차원에서 진상조사가 오늘 방금 전에 막 꾸려졌지만 여기서 어느 정도 그러니까 수사권이 있거나 계좌 추적권이 있거나 그런 수사의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당 차원에서 조사할 수 있는 것에도 한계가 있지 않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국민의당이 네, 이 사건을 어떻게 규정하고 어떤 방향으로 진상조사를 펼쳐나갈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사실 이 이야기가 네. 제가 파악해 보니 그러니까 4월 13일 총선 전후로 해서 이미 당에는 상당히 퍼져 있었다라고 아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이 문제가 알려졌었다는 것이죠. 의혹이 있다 이렇게. 그런 의혹이 있다라는 게 지속적으로 이야기가 됐고요. 어느 정도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사실관계를 파악을 하려고 당에서 이미 이 조치를 취했던 걸로 보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제 안철수 대표가 사실이 아니라고 보고받았다라고 말한 것이 그런 과정을 통해서 네. 그런 말이 나온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이 자금의 용처 부분은 아직까지 파악을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번
사례는 브랜드 호텔과 두 대행 업체 사이 업체 간의 거래에서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예. 당이 가지고 있는 당 안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나 당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서 실체를 전체를 파악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당이 그 기업들을 조사할 수는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사에는 한계가 있었을 것이고 이것이 공개된 이후에 상당한 파장을 일으키니까 그 전에 했던 조사와 조사보다 더 좀 확대해서 보다 신중하게 들여다보자고 해서 TF를 구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 조사 범위가 어디까지 될지도 아직 불투명하고요. 실제적인 조사 효과가 어느 정도까지 있을까도 아직까지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네. 자금의 용처가 김수민 의원 개인에게 멈춰진 것인지 아니면 그것이 돌아서 다시 당 내부의 자금으로 쓰인 것인지 그에 따라서 이 사건의 파장도 결정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오마이뉴스 최지용 기자와 함께했습니다.